강원도 깊숙한 산자락, 버스도 하루에 2번만 지나간다는 작은 마을이 있다. 마을 사람들은 저녁 7시만 넘으면 문을 닫고 불을 끈 채 집 안으로 숨어들었다. 외지인에게는 설명하지 않지만 그들 모두가 어렴풋이 알고 있는 금기가 하나 있었다. 해지고 난 뒤 흙냄새가 나면 절대 밖으로 나서지 마라. 도시에 살던 준호는 사진 작업을 위해 오래된 집을 찾던 중 인터넷에서 그 마을의 폐가를 알게 됐다. 70년대 지어진 농가주택으로 20년 넘게 비어있는 곳이었다. 특유의 낡은 분위기와 주변 풍경이 꽤 매력적이라 생각한 준호는 하루 정도 촬영을 위해 그곳을 방문하기로 했다. 마을 입구에서 내려 걷는 동안 사람들은 준호를 이상한 눈빛으로 흘끗 보았다. 흙먼지가 자욱한 길 가장자리에서 노인이 낮게 중얼거렸다. 오늘은 바람이 없는데 왜 이런 날 와버렸대? 준호가 무슨 뜻이냐 묻기도 전에 노인은 허리를 굽힌 채 성큼성큼 사라졌다. 묘하게 기분이 나빠졌지만 그는 취재사진가 특유의 호기심으로 몸을 채웠다. 폐가는 마을에서 10여 분 떨어진 외진 언덕 위에 있었다. 잡초가 무릎까지 자라 있었고 입구에 걸린 대문은 반쯤 떨어져 덜렁거렸다. 문을 밀자 곤충들이 우수수 날아올랐다. 집 안에는 오래된 농기구, 찢어진 돗자리, 버려진 장독대 조각들이 뒤섞여 있었다. 천장은 내려앉고 벽지는 거의 떨어졌지만 공간 전체는 이상하게도 최근 누군가 다녀간 듯한 느낌이 들었다. 먼지가 너무 적었다. 해가 완전히 지기 전까지만 찍고 나가면 된다고 마음먹은 준호는 카메라를 꺼내 천천히 내부를 둘러보기 시작했다. 방 한쪽에는 커다란 장롱이 놓여 있었는데 누가 힘으로 밀어넣은 듯 문이 살짝 비틀려 있었다. 이런 데서 세트 만들면 꽤 분위기 나겠다. 그가 중얼거리며 사진을 찍고 있을 때였다. 어디선가 축축하고 무거운 흙냄새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처음엔 단순히 오래된 집 냄새겠지 싶어 무시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냄새는 더욱 짙어졌다. 마치 누군가 흙을 잔뜩 끌고 집 안으로 들어온 듯 진득하고 눅진한 흙냄새가 코 안쪽에 들러붙는 느낌이었다. 그러다 툭! 뒤에서 미세한 소리가 났다. 준호는 뒤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흔들리는 창문, 쌓인 먼지 움직인 건 없었다. 그러나 카메라 뷰파인더를 들이대자 먼지 속 그림자가 일렁였다. 어깨 너머에 사람 형체 같은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헛것 봤나. 준호는 고개를 흔들고 마저 촬영했다. 그러나 계속해서 소리는 들려왔다. 딱딱한 흙덩이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듯한 소리, 누군가 신발에 묻은 흙을 털어내는 소리, 그리고 희미한 숨소리. 그때였다. 카메라가 갑자기 고장난 듯 화면이 번쩍이며 흔들리더니 셔터가 마음대로 눌렸다. 찰칵 찰칵 찰칵. 방향도 없이 바닥, 벽, 천장을 막 찍어댔다. 놀라서 손을 떼자 셔터는 멈췄다. 준호는 숨을 고르고 방금 촬영된 사진들을 확인했다. 첫 장에는 비어있는 거실이 찍혀 있었다. 둘째 장에는 장롱이 비틀린 모습이 담겼다. 셋째 장부터 이상해졌다. 장롱 문틈 사이로 흙투성이 손이 빠져나오고 있었다. 준호는 심장이 멎는 듯한 감각에 숨을 몰아쉬었다. 사진을 넘길수록 손은 점점 더 밖으로 나왔다. 마지막 사진에는 형체를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장롱 밖으로 거의 기어나온 모습이 잡혀 있었다. 얼굴은 진흙으로 덮여 있고 눈이라고 할 만한 구멍에서 새까만 구멍이 준호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이거 합성 아니지? 내가 찍은 건데? 미친 듯이 집 밖으로 뛰쳐나가려던 순간 뒤에서 장롱 문이 끼익하고 열렸다. 준호는 얼어붙었다. 발소리도 숨소리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처음엔 천천히, 그러다 마치 벽에 부딪힌 듯 갑자기 빠른 속도로 질척거리는 무언가가 장롱에서 튀어나왔다.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흙더미가 사람처럼 움직이는 소리였다. 질척 질척 질척. 준호는 정신없이 집 밖으로 도망쳤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뛰어도 대문이 가까워지지 않았다. 폐가 내부보다 작은 공간인데도 끝이 보이지 않았다. 뒤에서 흙냄새가 점점 짙어졌다. 목구멍이 타들어갈 만큼 매캐하고 축축한 냄새. 무언가가 뒤에서 그의 뒷덜미 근처까지 다가오는 느낌. 그때 누구의 것인지 모를 목소리가 귓가에서 들렸다. 돌아보면 같이 가. 준호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이장은 폐가 앞에서 쓰러져 있던 준호를 발견했다. 숨은 붙어 있었지만
눈은 제대로 뜨지 못한 채 계속 중얼거렸다. 흙냄새 그 집 안에서 누가? 마을 사람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더니 아무 말 없이 준호를 마을 회관으로 옮겼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폐가는 오래전 실종된 한 가족의 시신을 모두 그 땅속에서 발견한 이후 버려진 곳이었다는 사실을. 밤이 되면 그 가족의 무덤을 제대로 다 옮기지 못한 탓인지 흙냄새가 집안을 떠돈다는 사실을. 준호는 결국 정신을 차렸지만 그날 저녁 마을을 떠나지 못했다. 일몰이 시작되자 그는 또다시 코끝에서 익숙한 냄새를 느꼈다. 온 마을이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다. 또다시 흙냄새가 스며들고 있었다. 그리고 준호는 알았다. 그 냄새는 폐가에서만 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그를 따라온 것이라는 걸.